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저작권법과 관련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해당 수업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을 살펴볼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 원자의 생성 과정. 세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는 빅뱅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 별빛 스펙트럼. 다섯 번째, 형성평가 및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략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빅뱅 이론에 생성되는 과정을 과학사를 통하여 살펴보았었고, 두 번째, 빅뱅 우주론에 반대되는 정상 우주론을 같이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두 이론 모두 공통점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이었고, 다른 점은 우주의 온도, 질량, 밀도가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것은 원자의 구성, 즉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원자핵과 전자, 다시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 중성자와 양성자는 다시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오늘 배울 내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럼 수업을 진행하면서 영상과 관련 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탐구 활동을 보실 텐데요. 탐구 활동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점검도 할 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수소 원자, 헬륨 원자 되어 있는데요. 왜 수소와 헬륨만 살펴보는지는 영상에서 힌트가 잠시 나왔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원소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소는 원소 기호가 H라고 배웠었죠. 헬륨은 뭐라고 배웠었나요? He라고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 양성자 수, 전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하겠지만 원소 주기율표에서 즉 원소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그 순서에 해당되는 것이 원자 번호입니다. 수소는 몇 번? 1번을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륨은 몇 번? 2번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수소는 1번이 되고 헬륨은 2번이 되느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 때문입니다. 즉, 수소의 원자 번호가 1번인 이유는 그 밑에 양성자수, 전자수 같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죠. 헬륨이 2번인 이유도 양성자수, 전자수 뭔진 모르겠지만 숫자가 같죠.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원자 번호를 부여할 때 뭔 수에 따라서 양성자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배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수소는 1번, 헬륨은 몇 번? 2번 이렇게 배열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수는 누구의 수와 같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양성자수와 같아야 된다는 걸 배웠죠. 왜? 원자는 중성 상태여야 하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원자 번호, 양성자, 전자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보자. 이미 설명을 다 해드렸네요. 자, 어떤 관계?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고 이 양성자 수는 누구? 전자의 수와 같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수소와 헬륨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다른 색으로 그리고 상대 전하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소는 중성자 0, 헬륨은 중성자 수 2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요. 여기 핵 표시 영역에 양성자, 중성자 그리라는 얘기고요. 전자 표시 영역에 전자 그리라는 얘기인데 양성자, 중성자를 바로 그리지 마시고 오른쪽 그림 잠깐 보실게요. 업커크, 다운커크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 드렸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업커크와 다운커크로 한번 묶어서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힌트 하나 드릴까요? 양성자는 업커크 몇 개? 2개. 다운커크 몇 개? 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시라는 얘기고요. 중성자는요. 업커크 1개, 다운 몇 개? 2개 되어 있죠. 그럼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그림을 그리신 이후에 다시 동영상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셨나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그려놓은 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는 중성자 있다 없다? 없죠. 양성자 하나만 그리면 되잖아요. 왜?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한 개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묶어서 양성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 몇 개 있습니까? 전자 몇 개? 한 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상대전화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러분 같이. 자, 상대전화 양성자 얼마? 플러스 1. 왜? 한 개 있으니까. 전자는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 둘을 더한 수소 원자는 무슨 상태? 중성 상태 0 이렇게 되어 있겠죠.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요. 그죠? 자, 그럼 헬륨 그려볼게요. 자, 헬륨은 자, 이렇게 좀 많습니다. 자, 얘네들 묶으면 이렇게 되죠. 양성자 둘, 중성자 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 몇 개요?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표시해 볼게요. 자, 얘는 상대전화 양성자 몇 개니까요? 두 개니까 플러스 얼마? 2. 그 다음에 자, 양성자 두 개니까 얼마? 플러스 2. 전자 두 개니까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됐겠죠. 역시 둘을 같이 더하게 되면 헬륨 원자도 얼마다? 0 되겠죠. 즉 중성 상태란 얘기죠. 숫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습니까?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지가 않아서 글씨가 깨져서 조금 정지를 하고 다시 적었거든요.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선명하게 글씨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중고 땡땡이 들어가서 좀 좋은 기계를 사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중고 땡땡 거래를 너무나 저와 같을 줄 알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씁쓸하지만 여러분께 좀 더 이렇게 못난 글씨를 좀 더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그렇게 하네요. 좀 씁쓸합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자 넘어갈게요. 자 밑에 원소 표기 보겠습니다. 자 원소 표기는 자 거기 X, A, G 뭐 세 개가 적혀 있는데요. X 여기 자리 있죠. 요거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원소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쓰고 왼쪽 위에 A, 밑에 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원소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위아래도 뭐 쓰는 게 약속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자릿수를. 근데 이제 왼쪽 위와 왼쪽 아래도 역시 되어 있는데 왼쪽 아래 먼저 볼게요. 얘는 간단합니다. 뭐 원자 번호 쓰는 자리입니다. 자, 원자 번호 쓰는 자리인데 원자 번호는 누구와 똑같다? 지난번 얘기했죠. 뭐 양성자 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양성자 수. 왜?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 얘기했으니까. 그럼 질량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질량수는 뭐라 하기로 했냐면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수소 원자, 헬륨 원자처럼 양성자수도 고정되어 있고 중성자수도 고정되어 있으면 질량수가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분명히 똑같은 수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헬륨이기도 한데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4번 볼게요. 수소와 헬륨에는 중성자 수가 다른 수소와 헬륨이 있다. 각각 원소의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다른 색으로 그리고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밑에 선생님이 역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기호를 이미 빨리 그려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왼쪽 이제 위에 먼저 볼게요. 자, H는 H인데 다 수소긴 하네요. 원소 기호가. 그런데 왼쪽에 적혀 있는 숫자들이 다르네요. 맨 왼쪽에 있는 건 11.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21. 오른쪽에 있는 건 31. 앞에서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그럼 뭔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양성자, 전자, 중성자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스탑! 자, 그리셨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려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다른 게 수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다른 건 양성자 수가 다른 겁니까? 중성자 수가 다른 겁니까? 중성자 수가 다르죠. 자, 왜 그럼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가 다름을 알 수 있냐면
자, 원자 번호 몇 번? 다 1번이죠. 자, 원자 번호는 뭘 의미한다? 양성자 수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전부 양성자는 하나씩. 하지만 왼쪽 위에 있는 질량수를 뜻하는 자리, 즉 요 자리에 있는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니까 즉 1, 2, 3이 될 때 양성자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만 중성자가 늘어나면서 질량수가 달라졌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헬륨 그려볼게요. 헬륨은 자 왼쪽에 질량수가 얼마? 4인 헬륨과 오른쪽에 질량수가 3인 헬륨이 되어 있는데요. 둘 다 원자 번호 몇 번? 2번. 그러면 양성자 수 몇 개? 2개. 자, 그럼 뭔 수가 다르다? 중성자 수가 다른 거 이미 살펴봤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동영상 스탑 하겠습니다. 잠시 스탑.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린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왼쪽에는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렇게. 둘 다 두 가지 모두 헬륨이 원자 번호 몇 번? 2번이니까 양성자 수 2개. 왼쪽은 질량수가 4니까 중성자 2개. 오른쪽은 질량수가 3이니까 중성자 하나만 그리시면 되죠. 물론 전자는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각각 2개씩 그리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수소 원자 3개. 뒤에서 봤던 헬륨 원자 몇 개? 2개. 이 두 종류들은 원자 번호가 같죠. 즉, 양성자 수가 동일하니까 같은 원소 기호를 사용하되 차이점은 뭐가 달랐다? 중성자 수가 다른 거죠. 중성자 수가 다른데 그럼 얘네들은 어떤 관계냐? 즉, 얘네 둘은 무슨 관계라고 부르냐면 동위원소 관계입니다. 앞에서 봤던 수소 3가지도 무슨 관계다? 동위원소 관계입니다. 자, 요 뜻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아, 이렇게 양성자 수는 같대 중성자 수가 다른 뭐가 존재한다? 원자들이 존재하는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의 생성 과정 보실 건데요. 자, 학습지 2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돌아오셨나요? 자, 그럼 이제 설명할게요. 원자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자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자, 원자는 가운데 뭐가 있었죠?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 전자, 즉 렙톤의 한 종류인 전자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 원자가 생성되려면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주변에 전자가 와서 붙어야 되는데 양성자, 중성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결합해야 된다고? 쿼크들이 결합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왜 처음부터 양성자, 중성자가 아니라 쿼크들이 결합한 다음에 얘네들이 만들어졌을까?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우주 팽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지난번에 부피 팽창, 온도 하강, 일과 에너지 개념으로 설명했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럼 쿼크에서 양성자, 중성자로 가는데 쿼크가 무거울까요? 양성자, 중성자가 무거울까요? 당연히 쿼크들이 모인 양성자, 중성자가 무겁겠죠. 따라서 원자가 생성되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왜 온도가 낮아진 게 무거운 것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을 잠깐 해볼까요? 중학교 때 한번 확산이라고 배웠던 게 기억납니까? 확산이란 개념. 즉, 더운 날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나요? 추운 겨울에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나요? 더운 여름에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확산이 잘 된다라는 얘기 들었죠. 냄새가 잘 퍼진다 이런 것들. 역시 우주를 구성하고 있던 입자들도 온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느려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서로 뭐하는 거? 합쳐질 확률이 워낙 많았을 겁니다. 영상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빅뱅에 관련 지어서 이 과정들을 자세히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빅뱅.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하여 우주가 팽창하였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죠. 그 이전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스티븐 호킹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빅뱅, 즉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입자가 생성되는데, 자, 무슨 입자?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걸 설명드렸죠. 그죠? 그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기본 입자 종류 두 가지 가르쳐드렸죠. 뭐? 쿼크. 렙톤이란 말을 쓰지 않을 건데, 왜냐면 렙톤의 6종류 중에 우린 전자만 쓸 거니까, 그러니까 쿼크 전자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뭘 렙톤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전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실게요. 자, 그럼 쿼크와 렙톤, 즉 전자가 만들어지는 얘기를 했죠. 기본 입자가 생성되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좀 더 무거운 입자, 즉 큰 입자 만들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자, 쿼크와 렙톤 중에서, 즉 전자 중에서 누가 더 무겁다 그랬죠? 쿼크가 무겁습니다.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 얘네들의 입자도 뭐 할 텐데 느려질 텐데요. 쿼크가 먼저 느려졌을까요? 전자가 먼저 느려졌을까요? 쿼크가 먼저 느려졌겠죠. 왜? 무거우니까 속도가 좀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쿼크들이 서로 뭐 하면서 충돌하면서 합쳐지는데, 그래서 쿼크들이 합쳐진 뭐가 양성자와 중성자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얘네들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럼 전자는요? 전자는 가볍기 때문에 속도가 잘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얘 가지고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 세 개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빅뱅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거의 뭐했다? 비슷했다. 양성자 업 2개, 다운 하나죠. 중성자 다운 2개, 업 하나죠. 즉, 양성자가 들고 있는 업 하나를 중성자가 갖고 있는 다운 하나 서로 맞교환한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양성자는 뭐가 됩니까? 중성자가 되죠. 다운 2개, 업 하나 되니까. 반면에 양성자로부터 업 쿼크 하나 받은 중성자 뭐가 돼요? 업이 2개가 되죠. 다운 하나 줬으니까요. 그럼 다운 하나야. 뭐가 됩니까? 양성자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입자들을 서로 막 교환하더라도 뭐가 양성자, 중성자 서로 뭐 할 수 있을까? 종류만 바뀔 뿐이지 입자 수는 같았을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 누가 점차 많아지면 양성자가 많아지거든요. 그 이유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양성자 수가 많아지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이란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식은 아시죠? E = 델타 MC 스퀘어라고 하는 유명한 식인데요. 자, 모든 질량은 그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반대도 가능하다. 즉,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교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소하시죠?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식에서 E는 뭘 뜻한다? 에너지를 뜻하고요. E는 에너지의 기호입니다. 자,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선생님 밑에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델타 이렇게 적었죠. 삼각형으로 쓰고 뭐라고 읽는다? 델타라고 읽습니다. 뜻은요,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그러면 델타 뒤에 m을 썼으면 m이 질량을 의미하니까 누구의 변화량? 질량의 변화량이란 뜻이죠. 그럼 델타 예를 들어서 h라고 쓰면 h가 높이다. 그럼 뭐에? h편 높이의 변화량 그런 의미죠. 그래서 델타라고 하는 요것들 과학에서나 아니면 수학에서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델타고요. m은 질량이니까 질량 변화량이다 되어 있는데 이 질량 변화가 뭐와도 바뀔 수 있다? 에너지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질량이 줄었어요. 그럼 이게 뭐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니까 얘가 그 생성된 에너지가 밖으로 뭐 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방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자 밖에서 에너지를 뭐 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 받아들인 에너지가 이 물질의 질량을 뭐 할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즉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뭐도 될 수 있다? 질량이 될 수도 있다. 좀 생소하시죠? 그 이전에는 물질은 물질, 에너지는 에너지라고 해서 분리되어 있었다면 이 식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질량, 질량이 에너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과 우리가 봤던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너지 질량 득가 공식을 이용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자,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 형성되는 거 설명드렸고요. 초기에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거의 비슷했으나 양성자 개수가 많아지더라.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성자가 무거울까요? 중성자가 무거울까요? 중성자가 살짝 무겁습니다. 아주 개미 눈곱만큼 정도로 아주 소량 작습니다. 소량 큽니다. 즉 양성자가 조금 작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뀐다. 여기 있죠. 위에 있는 화살표. 그럼 질량이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줄어들어야죠. 자, 그럼 그 질량이 줄어든 만큼을 에너지로 뭐한다? 방출해야죠. 내가 그 질량이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뭐하는 거 에너지의 형태로 내놓습니다. 반대로 양성자에서 중성자가 되려면 질량이 늘어나야 되나요? 줄어들어야 되나요? 늘어나야죠. 왜? 중성자가 무겁다면서. 그죠? 그러면 얘가 질량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뭐로 바꾸겠다? 질량으로 바꾸겠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중성자가 무겁다 그랬나요? 양성자가 무겁다 그랬나요? 중성자가 살짝 무겁다 그랬습니다. 그럼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갈 때 질량이 뭐 해야 된다? 줄어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질량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질량이 줄어든 만큼이 뭐로? 에너지가 됐을 것이고 필요가 없으니까 밖으로 그 에너지를 뭐 했을 것이다? 내놨을 거다. 반면에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올 때 질량이 뭐 해야 된다? 늘어나야 된다. 따라서 그 질량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뭘 해서 늘리겠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걸 뭐로 바꾸겠다? 질량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질량하고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팽창하니까. 자, 그러면 에너지를 갖다 버리는 게 쉬울까요? 얻는 게 쉬울까요? 갖다 버린 건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놓는 거 쉽지만 뭔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까? 흡수 과정 어렵죠. 왜? 우주가 온도가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적어진다는 얘기니까 밖에서 에너지를 주워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 뭐가 변할 수 없게 됩니까? 양성자, 중성자 되는 게 변할 수 없습니까? 중성자에서 양성자 되는 게 안 됩니까?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게 힘들죠. 왜? 에너지를 끌어올 수 없으니까. 반면에 뭐는 쉽다?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건 쉽죠. 왜? 내가 갖고 있는 거 버리는 거 누가 뭐라 그래? 그렇죠. 따라서 누구의 개수가 점차 늘어난다? 양성자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양성자 개수가 점차 많아지는데 온도는 떨어지니까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다시 뭐 할 수 있다? 결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 원자핵이 생성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원자핵 생성되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양성자 수가 점차 많아진다 그랬죠. 중성자보다. 왜? 질량이 중성자보다 조금 작아서 에너지를 내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양성자 개수는 늘어나고 중성자 개수는 줄어들었을 텐데 이때 빅뱅 후 3분이 되었을 때 몇 대 몇? 7대 1이 됐대요. 양성자가 7배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을 만드는 얘기를 할 건데 자, 수소 원자핵은 결합할 필요가 있다 없다. 물론 동위원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수소가 중성자 1개, 2개랑 결합한 게 있지만 주로 누가 많아요? 결합하지 않은 수소가 제일 많거든요. 따라서 결합하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럼 양성자 1개가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죠. 그럼 중성자 결합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최초의 원소 누구?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자, 그럼 밑에 질량비를 따지는데 질량비를 따지기 전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고 요걸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림 볼게요. 양성자 몇 개 해놨나요? 양성자 14개. 중성자 몇 개? 2개 이렇게 그려놨죠, 지금. 그런데 7대 1인데 7개 한 개 그리면 안 돼요? 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대 1이나 14대 2나 똑같죠, 그죠? 비율은 7대 1로. 그래서 2배씩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누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결합해서 뭐가 됐다? 헬륨 원자핵 1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헬륨 원자핵 개수하고 수소 원자핵 개수 볼까요? 몇 개? 12개 만들어지죠. 몇 개 만들어집니까? 1개. 그럼 개수비를 쓰라 그러면 몇 대면? 12대 1이죠. 12대 1이죠. 그런데 12대 1 개수비가 아니라 뭘 하고 싶냐면 질량비를 하고 싶거든요. 질량비. 자, 그럼 앞에서 선생님이 양성자, 중성자 서로 개수 왔다 갔다 할 때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무겁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거의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아주 눈곱만큼 차이가 나니까 개미 눈곱만큼. 그러면 양성자 한 개를 질량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중성자 한 개도 질량 얼마로 하면 된다? 1 하면 되죠. 그러면 수소 원자핵 12개니까 질량 얼마? 12 이렇게 쓰면 되죠. 12개니까. 그러면 헬륨 원자핵은요. 양성자 몇 개?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몇 개? 2개. 그러니까 토탈 몇 개? 4개니까 질량이 얼마? 4가 되죠. 그런데 12대 4가 아니라 우린 정수비를 쓰니까 몇 대 몇? 3대 1이라고 봐야 되죠. 3대 1.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을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해서 실제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3대 1이 나오더라. 가모프가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걸 관측한 결과와 서로 뭐하다? 같습니다. 따라서 요 녀석은 뭐가 된다? 빅뱅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 생성 설명할게요. 앞에서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만들어지는 건 설명이 됐고요. 그럼 이제 누구만 있으면 원자가 될 수 있나요? 전자죠. 전자. 그런데 전자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워낙 질량이 작다 보니까 속도가 잘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는다. 안 줄어드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아까 3분 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3대 1 비율을 유지하고 난 다음에 그 3분 이후에 몇 년이라고 해놨습니까? 약 38만 년. 엄청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때 돼서야 비로소 전자가 속력이 줄어서 원자핵과 결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누구누구 원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죠. 왜? 원자핵 이유 2개밖에 설명 안 드렸거든요. 따라서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자,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되면서 삐리삐리 되어 있는데 얘가 뭐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럼 우주 배경 복사가 뭔지 영상 자료 보고 설명 다시 드릴게요.